오늘 대미를 단식할 SK그룹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SK그룹에서 말씀해 주실 송종효 실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기업 3실장 송종입니다. 네, 실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깨알 광고 멘트를 좀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세미나 끝나면 인터넷 브라우저에 이제 세미나 만족도 설문조사가 가능한 창이 뜹니다. 이 부분 좀 참여하셔서 저희한테 유익한 피드백을 좀 남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듣자니 자그마한 별다방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이 워드 형태의 그룹 보고서도 지금 시간 정도면 거의 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광고 사항은 오늘은 저희가 그룹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웹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늘 하던 증권거래소에서 그때는 이제 또 하나의 축인 산업으로 해서 오픈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주제는 석유화. 보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한화, 롯데, 또 말씀드릴 SK 공통점이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 건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2차 전지, 플러스 PF 관련한 또 금융 부문의 이슈들 이렇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하니 일정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SK그룹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작년에도 저희가 SK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는 또 이렇게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 작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은 반도체 그래서 하이닉스 괜찮냐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우려들은 안 하고 계시고 대신에 우려의 축이 이제 2차 전지로 옮겨갔고 그러면서 그룹이 대응하는 작년까지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공격적인 그룹의 행보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송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굉장히 그룹 전반의 그 재무 부담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고 올해 그룹이 그러한 고민과 답을 제시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금 흐름 개선과 레버리징의 종목화 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룹을 둘러싼 다양한 질의사항 중에서 5개 질문을 간추려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를 지난 시점에서 그룹의 최근 실적과 재무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신 바와 같이 22년 상반기 이후 그룹 영업실적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23년에는 합산 기준 3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례 없는 메모리 업황 악화로 하이닉스가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SK온이 담당하는 배터리 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된 점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하반기부터 그룹 실적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업계 감산 효과, AI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로 반도체 부분 수익성이 개선된 점이 주된 배경입니다. 이 석유와 윤활유 사업도 배터리 부문 적자 부담을 일정 수준 보완하면서 올 상반기 기준 그룹 영업이익은 9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살펴보면 23년 업황 악화에 대응해서 SK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지만 수익성 악화로 현금 창출력이 급감했고 배터리 부분의 증설 투자 지속으로 자금 조요가 확대되면서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22년과 유사한 마이너스 1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잉여 현금 적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부분 중심으로 현금 창출력이 회복되면서
상반기 누적 잉여연금 적자 규모는 1조 원 중반으로 대폭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22에서 23년까지 합산 64조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부담에도 자체 현금 창출력이 축소되면서 동기간 합산 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잉여연금 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대부분 차입금 증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그룹 총차입금은 22년 말 109조 원으로 100조 원 넘어섰고요. 23년 말에는 121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동기간 순차입금은 75조 원에서 84조 원으로 늘어났고,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는 23년 기준 4.2배로 과거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저하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차입 부담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6월 말 합산 순차입금은 23년 말 대비 소폭 감사 전환하였는데, 좌측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이 차입금 축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올 2분기 네트워크스의 렌터카 사업 부문 등 매각 예정 사업 부분 분류에 따라 차입금 2.6조 원이 합산 숫자에서 제외된 점도 그룹 레버리지 축소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그룹의 현금 창출력이 개선되고 차입 부담도 일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커버리지 지표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늘어난 차입금의 절대적인 수준, 또 ICPS 등 투자자금 조달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했던 자본성 증권에 내재된 일부 잠재 채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룹의 재무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룹 사업구조 재편을 바라보는 한기평의 시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배터리 부문의 비우호적인 업황과 높아진 차입 부담 등으로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고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룹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과 성장 사업 등 투자 전략 재점검에 착수한 모습이었는데요. 올 7월 이사회를 통해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 계획 등이 결정되면서 그룹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노와 ENS 합병안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사업 재편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사 합병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그룹은 향후 에너지와 배터리, 반도체 및 AI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장 사업 추진 계열사들의 현금 창출력 보강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는 배터리와 같은 주요 성장 사업에 대한 그룹 현금 창출 재원의 투입 비중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합병과 자회사 신규 편입 등이 그룹 관점에서 사업과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입니다. 재편 대상 계열사 관점에서는 현금 창출력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 등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종 사업 간 결합 등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 효과의 발현 여부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은 성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기조는 유지하되 비주력 사업 정리와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부 자금 조달 비중을 줄이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룹은 23년부터 비핵심 자산 매각과 외부 투자 유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차입 부담을 제어하려는 노력을 견지해 왔고, 올해 역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을 추진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차입금 감축을 주요 재무 목표 중에 하나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도체 정유화학 등 주력 사업군의 실적 변동성이 과거 대비 커졌고, 절대적인 재무 레버리지 부담이 커지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력이 과거 대비는 축소된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그룹 신용위험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차입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적극적인 재무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배터리 사업의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업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주요 계열사들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외부 차입 억제에 초점을 둔 리밸런싱 전략은 성장 사업 육성 또 투자 지속성 확보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열사 합병 계획 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 이후 비주력 사업과 계열 간 중복 사업 합리화 작업 등이 한층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린 에너지, 화학, 바이오 및 배터리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계열사들의 사업 통화 및 재조정, 지분 매각 추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그룹 사업 추진 계획 등과 관련해서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온의 계열사 흡수 합병, 또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 신규 편입 계획은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력과 재무 안정성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병 등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현금 흐름 보강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영위사업 전망과 현재 처한 차입 부담 수준 등에 따라서 각사별 등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ENS 흡수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현금 창출력 향상 등을 통해서 등급 유지 여력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 재편과 관련한 SK온과 에코플랜트 신용도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SK온의 경우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엔텀 흡수합병이 차입 부담 완화와 영업 실적 하방 지지에 일정 수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인 등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펀더멘털 개선과 자구책 시행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재무 부담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역시 이익 창출력이 양호한 계열사들의 자회사 편입으로 연결 실체 수익 구조가 개선되겠지만 신용도상 부담 요인인 높은 차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공개 성사 그리고 비영업적 자구 계획 등을 통한 차입 부담 축소 여부가 등급 안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주사 SK의 경우에는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재편 계획 추진에 따라서 지주 부문의 수익 기반 축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ENS 또 머티리얼스 에어플러스 등 배당급 수익 기여도가 높았던 자회사들의 현금 창출력이 각각 이노베이션과 에코플랜트의 소요자금 대금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노베이션 합병법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 36%에서 56%로 상승할 전망인 점, 또 ENS 합병을 통한 이노베이션의 등급 하방 압력 완화 효과 등이 기대되는 점이 부정적 영향을 일정 수준 상쇄할 것으로 봅니다. 또 보수적인 투자 기조 전환, 보유 투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자체적인 차입 부담 제어 노력 역시 지주사로서의 구조적 후순위성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시장 선점을 통해 경쟁사 대비 빠른 영업 실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고부가 D램 제품의 이익 기여도 확대, 낸드 부분의 점진적인 실적 회복 등을 통해서 올 영업 실적은 22년과 23년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HBM 시장 내 점유율 격차는 점차 축소되겠지만 AI 프로세서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고객사 확보와 또 업계 우위의 양산 능력을 토대로 당분간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신규 고객 기반 확보 과정 등을 위한 제조사 간 투자 경쟁 촉발 가능성, 또 이에 따른 시장 지배력 영향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HBM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능력 확대를 중심으로 23년 대비 설비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재고 정상화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완화, 개선되는 현금 창출력을 통해 투자 부담을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연간 투자 규모를 집행하고 내부 유보 현금을 차입금 상환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무구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점은 이 등급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닉스의 디레버리징은 그룹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재무 위험 완화와 함께 배터리 사업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여력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SK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 효과를 제외하고 살펴본다면 정유 및 윤활유 부분의 견조한 이익 창출력을 배터리 부분이 다소 상쇄하는 가운데 이 배터리 부분 중심의 캐펙스 부담으로 자금 소요가 이어지면서 차입금 증가 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ENS 흡수합병은 등급 유지 여력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적자 지속과 증설 투자로 인한 차입 부담 확대로 이노베이션 연결 실체의 재무 안정성 제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 점을 비추어 보면 이번 합병으로 주력이었던 정유화학 또 배터리의 발전 사업 등이 더해지면서 연결 기준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각화되고 현금 창출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진행 과정상 주식 매수 청구권 대응에 따른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행사 청구 기한인 9월 19일까지 주가 하락 등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주식 매수 청구가 행사가 되면 관련 자금 소요 증가가 불가피하고 합병 전 단계에서 자금 유보 여력이 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병 완료 이후 중단기 신용도 방향성은 정유화학 또 발전 사업의 배터리 손실 부담 상쇄 정도, 또 배터리 사업의 수익 구조 개선과 추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차입 부담 제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NS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부분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이 LNG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보완하면서 연간 EBITDA 2조 원 등 절대적으로 우수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성장 전략 중심의 확장적 투자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서 가스전 개발, 해상 풍력, 액화수조 생산 기지 등으로 올해만 1조 원 초반의 대규모 투자 자금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주요 투자가 일단락되는 25년 이후 자금 유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투자 계획 변화에 따른 자금 부담 확대 여부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노베이션 피합병 이후 이 기존 자체적으로 창출해왔던 재원이 배터리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 등 투자와 재무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내부 자원의 재배분이 기존 발전 사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SK 이노베이션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에 ENS가 당초 21년과 23년 발행했던 RCPS 관련 잠재 채무 부담이 합병 법인에 승계될 것입니다. ENS는 지난 8월 26일자 공시를 통해서 신설법인인 ENS 시티가스 그리고 ENS 시티가스 부산에 도시가스 자회사 지분을 각각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SK 이노베이션과 합병 추진 시 기발행된 RCPS를 ENS 발행 주식에서 소멸시키기로 했던 그 예정된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물 출자에도 합병법인 연결 실체 관점에서 여전히 RCPS 상환 부담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병법인 기준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예상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투자자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보장 수익률 상향, 또 추가 배당금 지급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잠재 채무 부담의 현실화 시 예상되는 재무 부담의 상승 정도는 종전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재반 합병 절차 진행 과정, 또 RCPS 중도 상환 여부와 대응 방식, 실적과 재무 안정성 변동 수준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각 계열사별 신용도 영향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단기적 관점에서 그룹 전반적인 신용도 방향성과 모니터링 요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캐펙스 확대, 또 SK온의 배터리 부분 증설 투자 지속 등으로 그룹 투자 규모는 23년에 비해 상당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메모리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부분 수익성 제고, 배터리 부분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는 석유와 윤활유, 또 발전 사업의 실적 호조로 그룹 전반의 영업 현금 창출력이 향상되면서 추가적인 차입 부담 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현금 흐름 개선과 재무 레버리지 부담의 통제 정도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개선될지,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딜레버리징이 가능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 외형과 자산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이 주력 계열사들의 합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단기간 재무구조 방향성을 예상해 봤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투자 관련해서는 올해 이노와 ENS의 합산 기준으로 약 7조 원의 EBITDA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나 10조 원 이상의 투자 지출이 예상되고 투자 계획의 70% 중반을 SK온이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3년 약 9조 원 대비 2배 이상 캐펙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24년 EBITDA가 40조 원 초반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 부담의 상당 부분을 내부 충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 재무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합산 실적 기준으로 순차입금 EBITDA는 올해 1배 중반 수준으로 개선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 다소 줄어든다는 전제 하에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현금 창출 회복을 견인하면서 단기적인 자금 순유출 부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유학 사업의 높아진 실적 변동성, 또 배터리 사업의 비우호적 업황과 투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그룹 전반의 재무 레버리지 부담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완화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메모리 수급 개선과 고부가 제품 수요 호조에 따른 반도체 부분 이익 창출력 제고, 그리고 재무 안정성 개선 수준, 배터리 부분의 수익 구조 개선 여부가 그룹 신용위험 방향성 측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의 신용도를 가중평균해서 산출되는 그룹 통합 신용도는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확장적 투자 정책으로 인해 차입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지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다변화된 현금 창출 기반, 반도체 부분의 업황 회복과 현금 창출력 향상 전망, 또 그룹 자원의 비주력 사업 합리화 등 적극적인 재무 안정화 전략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그룹 신용도의 변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룹의 통합 신용도가 현 수준 대비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A급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계열사들은 당사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주체와의 신용도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계열사들의 최종적인 신용도는 자체 신용도 영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신용도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업이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배터리 업체들이 직면한 사업 재무 위험은 분명한 확대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전기차 수요 위축과 업계 경쟁 심화로 중단 기간 공급 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지위 확보를 위한 증설 투자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객사 신차 라인업 확대와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 또 적극적인 원가 효율성 개선 노력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속도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단기 업황과 실적 회복 경로상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IRA 등 산업 정책의 비우호적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는 배터리 실적 전망의 부정적 선행 지표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온의 계열사병은 차입 부담 완화와 영업 실적 하방 지지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자체 사업의 실적 개선이 지연된다면 합병을 통해 보강된 자체 현금 흐름이 투자 자금 유출로 빠르게 소진되면서 재무 부담이 재차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신용도 안정화 위해서는 자체 사업 역량 개선, 또 추가적인 투자 유치, 자구책 시행 등을 통해서 재무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전방 업황 추이, 또 미국 공장 가동률 개선에 따른 영업 실적 회복 시기와 예상 수준, 또 추가 자본 조달 동안 재무 안정성 통제 가능 여부들을 검토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전반의 신용도 관점에서 보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또 현금 창출 기반, 또 보유 자산 기반의 재무 안축력 등을 감안할 때 SK온의 신용 위험 상승이 이노베이션과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사업이 직면한 성장 사업 초기 불확실성과 높은 투자 부담 등은 중단 기간 그룹 신용도상 분명한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SK온의 IPO를 통한 대규모 자본 합총 이전까지는 소요 자금의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황 악화와 실적 개선 지연 등으로 재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룹 단위의 적극적인 건전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 강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력 확보가 제약되고 그룹 전반의 재무 안축력이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숨 좀 쉬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SK 워낙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룹이어서 뭐 사전 질의도 많이 주셨고 그 부분들 최대한 포괄해서 지금 저희 송정윤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들 있으실 거고요. 그것을 지금 현장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벌써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 네. 일단, 제가 하나, 네. 지금 SK 관련된 첫 번째 주신 질문인데요. 제일 좀 유의미해 보입니다. 사업 구조 재편 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차입 부담과 향후 계획된 투자 부담으로 그룹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룹 전반의 신용도 유지 여력은 네, 유지 여력이란 말씀을 주셨네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선에서 좀 송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질문들 이를테면 뭐 그룹 차입금이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서면 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가, 또는 뭐 현 수준의 영업 실적을 유지할 때 그룹이 감내할 수 있는 차입금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 한도인가와 같은 질문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갖고 계시는 궁금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용도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재무 레버리지 수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 근원적인 이 채무 상환 위험의 보호 수단인 현금 창출력, 이 현금 창출력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입 부담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쟁력 개선과 또 투자 성과 발현 등을 통해서 현금 창출력 또한 함께 개선된다면 채무 상환 능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서 절대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차입금 수준이 경계에 따라서 그룹 신용도가 유지되고 변화할 수 있느냐, 라는 기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서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룹 통합 신용도 관점에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앞서 발표 때 이 단기간 통합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뷰를 제시해 드렸고, 이러한 뷰의 전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근거에 뒷받침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업황 개선세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력 회복세가 유지된다는 점 하나, 또 이노베이션 합병법인의 강화된 현금 창출력으로 배터리 부진을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의 적극적인 건전성 확보 노력이 추가적인 차입 부담 확대를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이 세 가지가 통합신용도의 유지력이 있다는 전망에 큰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근거들이 예상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룹 신용도는 하향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만약 하이닉스와 이노베이션 합병법인의 신용도가 모두 하향 조정되는 워스트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그룹 신용도가 기존 대비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에 대해서는 사업 펀더멘털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정량 지표 기준으로는 순차익금 에비타 지표를 중심으로 이 각사 투자에 따른 현금 창출력 변화와 재무적 대응 역량의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뭐 투자 성과가 부진하거나 수익성이 재차 급격히 저하되면서 SK 하이닉스는 1배 수준을 넘어서고 SK 이노베이션 합병법인은 4배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순차익금 에비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양사 신용도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룹 통합 신용도 관점에서 주력 계열사인 양사의 신용도 모니터링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절대적인 차입금 레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여쭤봐도 이렇게 참 말씀을 잘 주시는 우리 송 실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보자 한다면, 어, 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인데요. 이 RCPS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죠. 말씀 주셨듯 투자 재원 확보 과정에서 RCPS 등 자본성 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러한 잠재적 재무 부담이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도 사실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어, TRS 또 PRS와 같은 차액 정산 계약,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ICPS와 같은 이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 재무부담 확대를 제어하는 전략을 활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제 부채 회피 전략은 장부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고요. 차입 부담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체결하는 약정 사항 등은 잠재적 상환 부담을 내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정 수준의 채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SK ENS가 앞서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21년과 23년에 걸쳐 총 3.1조 원의 ICPS를 발행한 바 있고 SK온은 22년과 23년 프리-IPO를 통해서 전환 우선주 1.8조 원을 발행했고 또 올 6월에 5천억 원의 연구체도 발행한 바가 있었죠. 저희가 오늘 공시한 그룹 분석 보고서에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이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이러한 자본성 증권 또는 차액 정산 계약 규모는 총 11조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본성 증권 등에 내재된 우발 채무 부담은 계열사 신용도 분석에 감안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사의 최종 등급 수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현 시점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되 모니터링 요인으로 감안하는 경우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발체 부담의 현실화 예상 시점과 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 수준, 또 그러한 계열사들의 예상 현금 창출력과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잠재 채무 부담을 등급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잠재 채무 부담의 현실화 가능성과 신용도 영향은 해당 계열사들의 투자 성과 가시화를 통한 기업 가치 향상, 또 이를 반영한 적기의 기업 공개 성사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계열사들의 투자 선순환 구조 안착과 또 영업 성과 추이, 또 무엇보다 계획되고 있는 IPO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5시까지 진행을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뭐, 하다 보니 또 시간을 오버했네요.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질문 주신 부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일단 송정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9월 24일에 또 산업으로 때는 이렇게 대면해서 한번 또 뵙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